안녕하세요. 내 돈 딱 정인호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돈 되는 이야기들 확 싹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아직 9시 장 시작 전입니다. 시장에 큰 이슈는 사실 좀 없어요. 미국 시장도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루 휴일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유럽도 큰 이슈는 없고 잠잠한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봐야 될 이야기들은 몇 가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HMM 현재 M&A 건이 좀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HMM 주가는 사실 미동도 없어요. 보시면 좀 아무래도 유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는이 HMM의 배당을 3년간 1조 5천억으로 제한한다. 즉 인수한 다음에 돈을 빼가지 말란 얘기죠. 안 그래도 몸값도 좀 부담되고 인수값도 서로 마련하기 부담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어려운 문제. 한때 흠슬라라고도 불렸던 종목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 종목 좀 혹시나 인수하는 기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승자의 저주,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들은 좀 이슈가 은행 내에서 ELS를 팔았는데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데 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ELS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ELS는 좀 리턴 수익은 좀 제한되는데 위험은 이렇게 좀 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좀 가장 재미있는 이슈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파두 관련 이슈가 오늘 좀 나왔는데 파두는 한번 좀 저점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목은 이렇게 뽑혔어요. 구실 상장 의혹 파두 음원들 주당 100억 원의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100원에 이제 파두가 현재 얼마냐 보면은 아직도 파두 주당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에 사면 22,000원이 넘는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주당 100원. 근데 바꿔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자, 행사한 날을 보면은, 지난 15일날 이제 행사했다고 23일날 22일에 이제 공시를 했고요. 이제 15일 스톡옵션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일 가격이 얼마냐. 자, 15일 가격을 보면은, 19,470원이죠. 즉, 19,370원의 이제 차익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스톡 옵션은 행사할 때 가격으로 이제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즉, 세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즉, 파도의 주가가 2만원일 때 하느냐, 혹은 3만원일 때 하느냐, 혹은 만원일 때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8,800만 원을 넘어가면은 40%가 넘게 과세가 되잖아요. 즉 여기서 2억 원 정도의 차익을 봤다 하더라도 뭐 세금 40%라고 하면은 8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거는 주가가 낮을 때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주가가 올랐을 때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주가가 이왕이면 바닥일 때 스톡 옵션 행사를 해야만 최대한 근로소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 옵션 행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임원들 스톡 옵션을 여기서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보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스톡 옵션 행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상당한 좀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미 4분기 현재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좀 2, 3분기 실적은 많이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급락이 나왔지만 좀 한번 이후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톡 옵션 받은 물량은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만 팔 수 있거든요. 회사를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스톡 옵션 행사 시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파두다. 여기서 저점을 보고 좀 실적 변동성을 좀 볼 수 있다. 물론 뭐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주당 100원에 사실 너네 그냥 아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뭐 그거는 직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왕이면은 주가가 낮을 때 행사하는 게 유리한데 세금 때문에 근로소득이라서 이때 행사했다라는 점 이게 좀 오늘 가장 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뉴스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LS랑 LNF 관련해가지고 전구체 소재 공장, 전구체 또 관련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었잖아요.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회사도 또 상장을 내년에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투자는 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어렵게 가고 있어요. 네덜란드도 이제 우파 집권, 뭐 이제 브렉시트처럼 넥시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또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국이 스스로 이제 자생주의로 좀 갈 경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좀 입지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9.19 효력 정지 했잖아요. 관련해서 뭐 옛날처럼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정보들이 이제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혹시나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이슈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정말 뭐 사상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그런 좀 관련된 주가 등락은 좀 나오기 어렵다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고, 엔비디아랑 함께 이 부분은 좀 미래 먹거리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은 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HBM 쪽으로는 여러모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HBM 관련주들 계속 주가 좀 너무 오르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혹시 좀 싸지면 접근할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HBM 관련주들은 개별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주는 이제 좀 보험주는 좀 약세가 되고, 배당주 중에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일 만한 곳이 기업은행이더라고요. 기업은행은 나라가 주인인 은행이기 때문에 진짜 정부 기관이 기업은행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기업은행 누가 주인이냐 한번 봅시다. 기업은행, 자 보면은 이제 자 지분 분석. 자,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6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기업이 주인인 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뭐 횡재세라든가 이런 논란도 없고, 계속해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면은 세금을 여기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는 기업은행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는 항상 좀 챙겨볼 수 있는 배당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데 뭐 우리나라에 특별히 금 관련주들은 없으니까 시장 빠질 때만 한 번씩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해가지고 시간외에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법안 통과돼서 올렸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외에서 법안 통과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다다. 주의하셔야 된다. 네. 실제로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대형 정유화학사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시장 열어주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될지 아직 법안으로 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 이 부분은 좀 종종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어요. 이제 단어도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에서 AAM 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조금 더 진화된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다면은 이 부분은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 좀,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은 타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사람을 태우고 날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드론 관련주들은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LG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건 기사가 좀 재밌더라고요. 4대, 10대 그룹별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예, LG그룹은 이익이 10배가 늘었어요. 10배. 이 말은 무엇이냐? 거의 뭐 소위 잡주에서나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잖아요. 얼마나 그 전에 돈을 못 벌었으면 실적이 이렇게 급증을 할까요? 네.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보였었던 이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이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로 지금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폰에도 얘네께 다 들어가고 있고, LG는 좀 납품을 하고 있지만 기술에서 자꾸 품질 문제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대형, 그리고 여기는 중소형, 중소형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도 벌고 삼성전자에 돈도 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LG전자에서 차입도 받았죠. 지금 이제 반전을 보고 있는 게, 이제 TV 판매가 좀 OLED 늘어나라,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태블릿에 좀 OLED가 좀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이게 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LG 좀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LG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 변동성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카메라 모듈로만 팔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지 않는 이상은 여기도 좀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재 9시 6분인데 시장은 역시나 좀 특별한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 변동성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장 총 거래 대금이 그래도 한 빠르게 한 아침에 한 1조 정도 찍어줘야 된다. 아침 시간에. 지금 아직도 5천억, 6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조 정도 찍어줄 때 우리가 편안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금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정치와 신규 상장 종목들 이 부분 순환매 잘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깊게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은 제가 또 챙겨서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우리 주위에서 돈 되는 이야기들 찾아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